여러분, 보약보다 더 효과 좋은 건강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분 좋은 설레임이에요.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 그날, 가슴 떨리는 재회 이야기. 같이 들어보실래요? 7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기부터 다르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색깔이 유독 따뜻하다거나 베개에서 일어날 때 몸이 평소보다 가볍다거나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마저 어딘가 다정하게 들린다거나 그런 날이요. 그게 좋은 예감인지 나쁜 예감인지는 그 순간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뭔가 다르겠구나. 평범하게 흘러가지는 않겠구나. 그런 느낌만 희미하게 가슴 어딘가를 간지리는 거죠. 그날이 그랬어요. 10월의 어느 화요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그날 아침이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김꽃실, 올해 73이에요. 꽃실이라는 이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좀 촌스럽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름이 좋아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사흘밤을 고민하셨대요. 우리 딸이 꽃처럼 곱고 실처럼 질기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꽃실이래요. 꽃처럼 곱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처럼 질기게 살아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손주 5 보고 남편은 7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화분 12개랑 같이요.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에 물 주고 아침 뉴스 보면서 보리차 마시고 손주들한테 온 카톡 확인하고 가끔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러다 해지면 잠드는 특별할 것 없는 노인. 근데요, 그런 저한테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73년 인생에서 처음 맞이한 봄보다 더 설레는 봄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요. 1970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18살이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반세기도 더 됐으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어제 아침에 뭘 먹었는지는 까먹어도 그 시절 일들은 눈 감으면 바로 떠올라요. 선명하게, 마치 어제 일처럼. 그때 저는 정릉에 살았어요. 지금이야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그때 정릉은 달랐어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담벼락마다 빛바랜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여름이면 수박 파는 리어카 종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죠. 우리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요. 학교는 언덕 아래 있었고요. 그래서 매일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려야 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도 18살의 저는요, 그 언덕길이 그렇게 싫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겨울에는 빙판에 미끄러지기 일쑤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 언덕길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내 인생 전부를 바꿔놓은 그 사람을요. 그날도 비가 왔어요. 장마가 한창이던 7월의 어느 오후, 하늘이 갑자기 먹장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학교를 나섰던 저는 책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허겁지겁 뛰었죠. 빗줄기가 어찌나 굵던지 책가방 따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순식간에 흰 블라우스가 젖어서 속이 다 비쳤고
치마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신발 안은 이미 물바다가 됐어요. 간신히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추위에 떨려서인지 숨이 차서인지 아니면 그 순간 다가온 무언가 때문이었는지 검은 우산 하나가 제 머리 위로 펼쳐졌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다린 교복, 비에 살짝 젖어서 이마에 달라붙은 앞머리, 그리고 그 눈.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눈이 웃고 있었어요. 입은 다물고 있는데 눈만 살짝 웃고 있는 그런 묘한 눈웃음이요. 익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직 다 크지 않은 소년의 목소리인데 어딘가 어른스러운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봤어요.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은 왜인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은데. 더듬거리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황해서요. 처음 보는 남학생이 갑자기 우산을 내미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제 손사래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따뜻했어요. 그 사람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는데 어찌나 따뜻하던지 빗속에서 한기에 떨던 제 손이 순간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나 집 가까워요. 뛰어가면 돼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은 빗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요. 잠깐. 이름이 소리쳤는데 빗소리에 묻혀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멀리서 한번 뒤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내일 봐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손에 쥔 검은 우산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비에 젖은 우산 손잡이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산 하나로 시작된 내 인생에서 가장 크고 깊었던 사랑이요. 다음 날 저는 그 자리로 갔어요.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명목이었죠. 물론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어젯밤 내내 그 눈웃음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잠을 설쳤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도 그 사람이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면서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머리가 삐죽 나온 데는 없나, 교복에 구김은 없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담벼락에 기대서서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다는 듯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왔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귀끝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요. 어제 고마웠어요. 더듬거리면서 우산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이 우산을 받으며 물었어요. 저, 이름이 뭐예요? 꽃실이요. 김꽃실. 내 입에서 내 이름이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되뇌었어요. 천천히 음미하듯이요. 꽃실, 이름 예쁘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가 시작됐다는 걸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건네받은 우산처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요. 그 사람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19살 소년. 정릉 아래쪽에 살았고 저보다 두 정거장 먼 학교에 다녔어요. 그 먼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매일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다녔냐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정릉 언덕길이 예뻐서요.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그 가파른 언덕길을 매일 돌아가면서 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 뻔한 거짓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돌아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종로에요. 청춘다방이라는 음악다방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이미자, 패티김, 현인 노래가 흘러나왔고 커피 한 잔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었죠. 민수가 처음 저를 거기로 데려간 건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오늘 학교 끝나고 시간 있어요? 수업 끝나고 골목에서 기다리던 민수가 물었어요. 응, 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 때 눈을 반짝이면서 했어요. 아이처럼요. 그 눈빛을 보면 저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종로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 사이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청춘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커피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인 독특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서는 레코드판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민수가 구석 자리로 저를 이끌었어요. 나란히 앉았죠. 어깨가 살짝 닿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커피 2잔을 시키고 기다리는데 민수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편지. 어젯밤에 썼어. 민수의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줄도 안 맞고 가끔 글씨가 뭉개져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뻤어요. 꽃이라 오늘 내가 웃을 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 첫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내용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밤새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그 마음이 심장 깊은 곳을 건드렸나 봐요. 울어?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안 울어. 분명히 울고 있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웃었어요. 저도 울면서 웃었어요. 그 편지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아마 100통도 넘게 편지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니 인스타그램이니 하잖아요. 버튼 한 번 누르면 바로 연락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편지 아니면 직접 만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는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밤새 편지를 써야 했어요.
보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기다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저는 매일 밤 촛불 아래서 민수한테 쓸 답장을 썼어요. 뭘 쓸까 고민하다가 한 시간이 훌쩍 가기도 했어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했고요. 편지지에 향수를 살짝 뿌려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떨리고 설레는 일이었어요. 민수의 편지가 오면요. 저는 학교에서 몰래 읽었어요. 책상 서랍에 숨겨놓고 선생님 안 볼 때 살짝 꺼내서요. 한 번은 읽다가 들킬 뻔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셔서 화들짝 놀라서 서랍에 확 밀어 넣었는데 다행히 못 보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비밀스러운 설렘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시절 사랑이라는 건 숨겨야 하는 거였어요. 특히 여자들한테는요. 남자랑 둘이 걸어가기만 해도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김씨네 딸이 남자를 사귄대 그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 집안 망신인 거였어요. 저도 들켰어요. 민수랑 몰래 영화 보러 간 날이었어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민수가 꼭 같이 보자고 했거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몰래 만나서 극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요. 근데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꽃이라. 뒤를 돌아봤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든 채로 눈이 휘둥그레져서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빗자루를 드시고 마당에 세워놓으시더니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여자가 남자랑 둘이 영화를 봐?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나가 살아, 나가. 어머니,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닥쳐. 앞으로 그 남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었어요. 민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것, 그냥 손잡고 영화 한 편 본 게 전부라는 것.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연애라는 게 부끄러운 거고 숨겨야 하는 거고 들키면 벌 받는 거였어요. 근데요,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어요. 몰래라도 계속 만났어요. 더 조심하면서 더 간절하게요. 어쩌면 그래서 더 깊이 빠졌는지도 몰라요. 숨겨야 하는 사랑이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정릉 언덕에 단풍이 물들 무렵이었어요. 1971년 가을. 그날도 민수와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고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민수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꽃이라. 응? 나. 아버지가 미국 가시게 됐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 이민. 온 가족이 가야 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온 세상이 갑자기 색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언제? 다음 달. 아니, 어쩌면 그보다 적을지도. 눈앞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라뇨. 미국이 어디예요?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을 가야 하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때는 국제 전화도 쉽지 않았어요.
편지를 보내도 한 달이 걸렸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아플 정도로요. 기다려줘.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 당당하고 씩씩하던 사람이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혀서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약속해. 기다릴게. 두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렸어요. 마치 우리의 시간이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것처럼요. 공항까지 배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서 못 나가게 했어요. 어머니가 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그 남자 미국 간대며 잘 됐다. 이참에 깔끔하게 잊어버려. 저는 몰래 도망쳤어요.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와서 맨발로 뛰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공항 청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 민수가 보였어요. 가족들 틈에 서서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민수야. 소리쳤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민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다가올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있었고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민수의 입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수의 뒷모습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걸 저는 한참 동안 서서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공항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전 그날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첫 번째 편지. 꽃이라 미국 와서 첫 번째 편지야. 여기는 겨울인데 눈이 안 와. 내가 있는 서울엔 눈이 왔을까? 보고 싶다. 읽으면서 울었어요. 답장을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두 번째 편지. 꽃이라 여기 생활이 힘들어.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내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 꼭 데리러 갈게. 또 울었어요. 또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편지가 올 때마다 저는 울었고 답장을 쓰려다 포기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때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기다리다 보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어차피 미국은 너무 멀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지치고 원망하게 되고 아름다웠던 기억마저 망가질 것 같았어요. 차라리 지금 끊는 게 나을 거라고 그래야 서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꽃이라 왜 답장을 안 해? 혹시 아픈 거야? 걱정돼. 제발 연락 좀 해줘. 그 편지를 읽고도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그게 50년 전이에요. 그 후로 저는요, 그 편지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버리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요? 태워버리려고 성냥까지 켰다가 손이 떨려서 못했어요.
결국 나무 상자에 넣어서 옷장 깊숙이 숨겨뒀어요. 결혼을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 점잖고 성실하고 저한테 함부로 한 적 한 번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셋을 낳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근데요, 가끔 밤에요.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 끝내고 빨래 널고 나서 혼자 마루에 앉아 있으면요. 자꾸 생각났어요. 정릉 언덕이요. 빗속에서 내밀어졌던 검은 우산이요. 청춘다방에서 건네받은 첫 편지가요. 그리고 민수가요. 50년이 지나도 잊히지가 않았어요. 첫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가슴 한구석에 다리를 틀고 앉아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요, 그날 아침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원에 갔어요. 50년 만에 민수를 다시 만나게 될 줄도 모르고요. 그날 아침 저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갔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10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씨였어요. 공원은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어요. 조깅하는 사람 몇 명, 유모차 끄는 젊은 엄마 한 명, 그리고 벤치에 앉아 신문 읽는 노인 몇 분. 저는 늘 앉던 벤치로 갔어요.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햇볕이 잘 드는 자리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흰 머리의 남자 노인이었어요. 뒷모습만 보였는데 어딘가 익숙했어요. 등이 굽지 않고 꼿꼿한 게 자세가 반듯했어요. 다른 벤치로 갈까 하다가 그냥 그 벤치 반대쪽 끝에 앉았어요. 넓은 벤치였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10분?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기침 소리가 났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남자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검버섯이 핀 손등. 하지만 그 눈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입은 다물고 있는데 눈만 살짝 웃고 있는 그 묘한 눈웃음. 남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꽃이라? 세상이 멈췄어요. 소리가 사라졌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도, 오직 그 한마디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꽃이라.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낮고 떨리는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목소리. 민수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1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의미가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간신히 물었어요. 작년에 한국 돌아왔어. 이 근처에 살아. 믿을 수가 없었어요. 50년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어쩌면 이 공원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니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핏줄이 드러난 손. 50년 전 빗속에서 우산을 건네주던 그 따뜻한 손이 세월의 무게를 안고 제 손을 감쌌어요.
그 순간 50년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꺼번에요. 공원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꿈인가 싶어서 허벅지를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민수가 먼저 물었어요. 뭐, 그냥 살았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은 7년 전에 갔어. 그랬구나. 민수도 말해줬어요. 미국에서 세탁소를 30년 넘게 했다고요. 아침 6시에 문 열고 밤 10시에 닫는 생활을 수십 년 했대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딸 둘은 다 커서 제 살 길을 찾았다고요. 첫 10년은 진짜 힘들었어.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민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게 내 생각이었어. 돈 벌어서 꼭 데리러 간다. 그 약속 지키려고 이 악물고 살았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뭐가? 답장 안 한 거. 연락 끊은 거.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 나도 한참 후에야 이해했어. 그러더니 낡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빛바래고 달아빠진 흑백 사진 한 장. 18살에 제가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갖고 다녔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사람도 알았어. 이 사진. 첫사랑이라고 했더니 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그러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민수도 울었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50년치 이야기를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서로의 세월을 나눴어요. 시니어의 사랑은요, 단순히 연애가 아니에요. 서로의 인생을 위로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밤들, 그리워했던 순간들을 꺼내놓고 수고했어. 잘 버텼어. 말해주는 거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70대에 무슨 설렘이냐고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없는 줄 아나 봐요. 가슴 뛰는 거, 누가 보고 싶은 거, 전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안 늙어요. 손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도요. 누군가 이 손을 잡아주면 가슴이 뛰어요. 진짜로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하세요. 지금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나중이 안 와요. 저처럼 50년을 후회하며 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말하세요. 표현하세요. 창피하다고, 두렵다고, 거절당할까봐 무섭다고 미루지 마세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50년이 가요. 저는요, 운이 좋았어요. 기적처럼 다시 만났으니까요. 근데 기적을 기다리면 안 돼요. 가슴이 움직이면 그게 뭐든 따라가세요. 요즘 저는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도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첫사랑 민수라고 저장된 이름이요. 오늘 날씨 좋다. 공원에서 볼까? 손주가 그걸 보더니 까르르 웃었어요. 할머니, 첫사랑이 있었어? 하면서요. 있었지. 할머니도 18살이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도 살짝 발랐고요. 누가 보면 웃길 거예요. 70 넘은 할머니가 화장하고 옷 고르고. 근데 어때요? 행복한 걸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50년을 기다린 봄이에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73세,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설레임은 더 깊어지고 재미는 더 커지는 법이에요. 저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